미국 외교의 거두를 통하는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4일 한 말입니다. 키신저는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을 통해 이 세계적인 대유행이 끝나더라도 세계는 그 이전과는 전혀 같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의 번영은 국가기관이 재난을 예측하고 충격을 막고 안정을 복구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면서 이 사태가 끝나는 시점에 수많은 국가기관들은 실패한 것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이번 사태에 대한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서 초강대국으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국가로서의 통제 기능마저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급격한 확산세에 마스크, 인공호흡기, 진단키트 등 모든 의료물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의 한 간호사는 눈물을 흘리며 직장을 관둘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감염 환자를 돌보는 병동의 간호사들이 마스크가 없어서 못 쓰고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할 수 없었다며 지금 미국의 심각한 의료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지난달 30일 UCL의 로널드 레이건 메디컬 센터의 간호사들은 촛불 집회를 하며 의료 장비 부족을 해결해달라고 했습니다. 사태가 이 정도가 되자 미국의 다급한 움직임은 독일에게서 현대판 해적질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3M이 태국 공장에서 만든 마스크가 당초에는 독일로 가게 돼 있었지만 마스크가 부족한 미국이 중간에서 이를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독일 내무장관인 안드리아스 가이젤은 현대판 해적행위라고 미국을 맹비난하며 동맹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 프랑스에서도 중국에서 수입하기로 한 마스크 수백만 장을 미국 업자에게 빼앗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프랑스로 오기로 한 물량을 미국 업자들이 3배의 돈을 내고서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캐나다도 미국에게 전량 수입하던 의료용 마스크를 미국이 수출 금지시키자 반발하며 보복까지 예고했습니다. 러시아 국제방송인 RT는 이것이 미국의 아메리칸 퍼스트인가라며 비판적으로 조롱했습니다. 반대로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는 이들 국가가 미리 주문한 물량을 프랑스가 더 높은 금액을 주고 가로챘다며 프랑스의 신사적 행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각국의 상황이 시급하다 보니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은 의료장비 및 의약품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터키는 벨기에, 이탈리아와 마스크 수출 계약을 체결했지만 정부의 수출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물건을 전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전 세계는 마스크 가로채기 쟁탈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방도 신의도 없으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동안 선진국이라 불렸던 나라들에게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5일 현재 미국에서 확진자 수가 30만 명이 넘었고 유럽에서는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확산 초기에는 마스크도 필요가 없으며 크게 검사할 생각도 가지지 않았던 이들 나라는 지금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봉쇄령을 내리고 시민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때 한국의 마스크 대란을 비웃으며 확진자 동선 추적과 공개가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고 비판했던 나라들이 이제는 한국의 조치가 옳았다며 배워야 할 모델로 여기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1일 미국의 마스크 부족 문제를 한국이 해결한 방법을 극찬하며 이를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지금 한국의 강력한 방역 대책의 핵심이었던 진단키트를 앞다투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에 진단키트를 요청한 이후 또다시 가장 빨리 가장 많은 양을 수입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월 진단키트 수출액은 4,865만 달러로 지난해 동월 대비 117.1%가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3일 독일 일간지 슈투트가르트 차이퉁은 한국의 방역물품 관련 의료 해외 진출로 인한 수출액이 수십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의료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한국은 진단키트를 유럽, 동남아 등의 주요 국가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바이오 산업 강국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해외 언론들은 미국과 유럽 국가들과 한국을 비교하는 기사들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각국의 상황을 시간의 흐름에 맞게 비교해볼 수 있는 반응형 그래프를 3일 선보였습니다. 미국과 외국의 대처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그래프였지만 우리나라 그래프가 눈에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가장 가파른 곡선을 나타낸 미국과 가장 대비되는 나라는 단연 한국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3월 18일 이후 지금까지 30% 안팎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5% 미만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BBC가 지난 31일 유튜브 동영상에서 그린 그래프는 더욱 드라마틱했습니다. BBC 역시 미국의 대응 실패를 보여주면서 주로 한국과 대비하며 또다시 신속한 검사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BBC는 한국이 그래프 곡선을 완만히 가져온 사실은 보기만 해도 아름답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방송 알아라비아가
한국의 대응 사례를 3위 영문 기사를 통해 소개했습니다. 전 세계가 확산을 막으려고 부분적 또는 전면 봉쇄와 통행 금지령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오직 한 나라가 경제를 완전히 차단하는 이런 조치 없이 전염병을 통제하는 모델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언론은 그것은 바로 한국이다 라고 설명하며 한국 정부의 성공 이유를 빠른 대처와 적극적인 대량 검사, 위생수칙을 지키는 국민들의 시민의식 등을 꼽았습니다. 이어 스페인, 이탈리아와 같은 나라가 감염자가 급증하자 전국 봉쇄령을 내렸지만 한국은 한 번도 시민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았다라며 그런데도 한국은 확진자 증가할 곡선을 평평하게 꺾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키신저는 이 사태로 인해 자유세계 질서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했지만 한국은 위기 상황에서도 전 세계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에 대해 자각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 속에 한국이 그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은 지금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프렘푸시 영상을 다 보시면 오늘도 재밌는 세계 소식을 정리해 푸시뉴스에 올려두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C19의 항체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인구 중 몇 명에게 C19가 전파되었는지를 파악해서 장기적으로 제2파와 제3파에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항체 검사가 90%가 부정확한 것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폭로되었고 아베 정부의 이러한 항체 검사 퍼포먼스 생쇼를 비난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습니다. 하늘이 내린 특수 체질이라고 자랑하던 일본인들이 뭐 그리 불안한지 항체 검사에 몇만 명이 몰려들어서 엄청난 경쟁률을 보이고 있답니다. 일본에서는 대대적으로 C19에게 노출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항체 검사가 도쿄도와 오사카부, 미야기현에서 6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도쿄도는 각 구마다 주민 1000명씩 총 3000명을 주민 기본 대장으로부터 무작위로 골라서 체열 등 검사에 협력을 부탁하는 식입니다. 결과는 6월 하순에 본인에게 직접 전달됩니다. 오사카부에서는 3000명 모집에 57,000명이 응모해서 선택했으며 6월 3일부터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항체 검사는 체열을 해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세계 도부연에 설치되어 있는 검사실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자세한 안내 비디오를 시청한 후에 체열실로 입장하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나도 항체 검사를 받고 싶다 라는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 일반 서비스 업체나 기업 등에서 개별적으로 항체 검사를 하는 붐이 일고 있습니다. 헬스장을 운영하는 한 업체는 원하는 이용객과 트레이너 등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C19 항체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스로 소량의 혈액을 검사 키트에 넣으면 15분이면 결과가 나오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통의 임신 테스트기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소프트뱅크는 지난 5월 말에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항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가 음성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C19가 스쳐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C19가 곧 올지도 모른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항체 검사는 안 해도 불안하고 해도 찜찜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워낙 불안해하니까 간이 키트를 가지고 전 국민들에게 항체 검사를 해주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또 간단한 체열로 10분 만에 확인이 가능한 간이 키트까지 개발이 되다 보니 그냥 쉽게 다 해주는 검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해도 불안하고 안 해도 불안하면 일단 해보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항체 검사는 부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처럼 PCR 테스트를 하는 것에 승부를 걸어야 하는데 그럴 능력이 안 되는 국가들은 쉽게 항체 검사의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미 이렇게 항체 검사가 엉터리라는 것은 미국에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50% 가까이의 데이터가 오류가 발생해서 중요한 정책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5월 27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CDC는 여러가지 이유로 항체 검사 결과로 학교와 기숙사, 직장 등이 개학과 업무 개시의 근거 자료로 결정하면 안 된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러한 항체 검사의 결과에 대해 이미 많은 위험성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항체 검사의 부정확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가 충격적인 것은 항체 검사의 결과가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도쿄대학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항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의 약 90%가 대형 장비에 의한 추가 정밀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센터에서 680명을 항체 검사한 결과 58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는데 다시 정밀 검사한 52명이 음성으로 판정되었다는 거죠.
첨단 연구소의 고다마 다스이코 명예교수는 시일구의 전파 속도와 무증상자의 확인 가능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PCR 테스트가 반드시 필요하며 정밀한 항체 검사가 필요하다. 검사 키트를 활용한 항체 검사는 도리어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후생 노동성이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항체 검사는 함정이 있으며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고 전문가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미 5월 15일에 후생 노동성이 도쿄도의 양성률은 0.6%라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항체 검사는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시카고대 명예교수인 나카무라 교수는 일본의 과학은 엉터리이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숫자 노름을 하고 있다. PCR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국가에서 진행하는 항체 검사로 전체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 후생 노동성의 발표는 경솔하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이번 보도는 국내에서도 소개되면서 일본의 부끄러운 모습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아베 정부는 항체 검사로 일본 국민들의 의구심과 불안을 해결하려는 꼼수를 쓰는 것입니다. 결과를 놓고 또 무슨 하늘이 내린 특수 체질론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서도 일본에는 무서운 제2파의 위험이 높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한국보다 불행한 일을 더 많이 당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PCR 테스트를 축소시키면서 문제를 숨겨왔으며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나 데이터도 없이 비상사태 선언을 해제했다는 것입니다. PCR 테스트를 축소하고 엉터리 의료 시스템과 아베 정권을 비판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은 일본인들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 일본 의사회에서는 PCR 테스트도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주장들이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항체 검사도 필요 없다면서 일본인들은 특수 체질이다. 일본인의 몸에는 X인자가 있다. 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큰 소리는 뻥뻥 치면서 오늘 도쿄도에서만 30명이 넘는 최종 판정자가 나왔습니다. 비상사태를 다시 검토한다고 하네요. 항체 검사로 또 무슨 엉뚱한 소리 할지 궁금해지네요. 일본인들이 알고 보니 외계인 핏줄이라든지 어벤져스 집단이었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